네, 안녕하세요. 포비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임중혁입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티 안 나는 가슴, 자연스러운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원하는 크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좀 제각각이긴 합니다. 가슴이 도드라지는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완전히 무난하고 편안한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너무 티가 심하게 나거나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가슴은 원치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밑과 그리고 대부분 근육 밑으로 보형물을 넣는 것인데 그 보형물에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슴의 조직의 양이라든지 피부의 두께가 일정 정도가 이상이 되어야지 되겠죠. 흉곽의 폭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넣는 보형물은 크기에 따라서 각각의 지름이 있는데 흉곽의 폭이 좁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그 환자분이 큰 가슴을 원할 때는 가슴 사이가 너무 가까이 붙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흉곽의 폭이 좁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너무 큰 사이즈의 보형물을 욕심을 안 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형물의 높이가 높은 보형물을 사용을 해서 같은 볼륨이더라도 지름이 너무 넓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살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여러 가지 두께라든지 이런 특성에 따라서 흉터가 어떻게 남느냐 이런 것이 관건인데요. 살성이 많이 안 좋으신 분, 그런 분들의 극단적인 환자분들이 켈로이드 환자분이시겠죠. 이런 분들은 가슴 밑선이나 유륜 절개를 피하고 가능한 한 겨드랑이 절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술 후에 흉터 연고라든지 그리고 흉터 레이저 이러한 수술 후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보형물 위로 충분한 조직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많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보형물의 삽입 위치는 가능한 한 깊게 근육 밑으로 흔히 이중평면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으로 넣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흉곽의 폭이 좁은 분 같은 경우에는 가슴 가운데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박리를 하지 않아야지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새가슴처럼 가슴이 좀 떨어져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의 위치를 적절히 가운데로 모이는 방향으로 박리 범위를 정해야지 되는 그런 점들이 있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거의 붙어 보이는 그런 가슴을 우리가 합유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작용 케이스 중에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부작용은 아닙니다만 교정은 실은 썩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형물의 위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인조 피부를 사용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연스러운 가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크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 이유는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수술 방법, 수술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되면 크게 무리 없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비 성형외과의 임중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